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출전 천재교육 T셀파고요. 저작권 보호 관련 문구는 천재교육 T셀파 자료는 온라인 계약에 따른 학생의 수업을 돕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공유하여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교과서 22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생명기술의 원리가 주제인데요. 핵 이식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핵을 이식하는 기술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수한 생명체의 세포에서 핵을 꺼내어 핵이 제거된 난자에 집어넣는 기술입니다. 핵 치환 기술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활용 사례는 동물 복제, 이식용 장기 제작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복제형 돌리가 바로 이 핵 이식 기술, 핵 치환 기술, 이 기술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 이식 기술의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번식력이 약한 동물이나 멸종 위기의 동물을 대량으로 번식할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운 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체를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 거부 반응을 줄여 동물 장기 이식을 가능케 해줍니다. 요 내용은 교과서 220페이지 잠깐 보시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핵 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이식용 장기를 만들 방법도 연구 중인데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내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한 후에 핵이 제거된 난자에 핵을 주입하는 과정을 거쳐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동물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면 사람이 면역 거부 반응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체세포에서 핵을 꺼낸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를 하면 동물의 장기도 사람에 이식했을 때 이식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점 보겠습니다. 변종이나 기형의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고 원래 생명체보다 수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복제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수명도 줄고 신체 기능도 약하게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도 태어날 때부터 관절이 약했고 노화가 빨리 진행돼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다음 단점 보겠습니다. 인간의 복제 사회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동물 복제가 가능하니까 사람도 복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람 복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이 핵 이식 기술 같은 경우에 사회적 윤리적 문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암양, 오른쪽에도 암양, 두 개의 암양이 있습니다. 수컷이 없죠. 수컷이 없고 암양만 두 마리가 있고 근데 결과물은 복제양이 태어나는 신기한 과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요 암양을 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왼쪽 요 암양을 복제하려고 하는 건데 세포핵을 기증이 됩니다. 세포핵이 기증이 되고요. 젖샘 조직에서 세포를 추출하고 젖샘 세포의 영양 공급을 제한을 합니다. 젖샘 세포가 얻어졌죠? 오른쪽에 보면 이 암양은 난자를 추출합니다. 보통 이제 수정할 경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이제 착상이 되면서 이제 새끼가 생기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는 난자가 있는데 이 난자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난자도 세포니까 핵이 있는데 이 핵을 마이크로 피펫을 통해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안에가 핵이 제거된 난자가 되죠. 근데 좀 전에 왼쪽 암양에서 추출한 젖샘 세포를 가까이 대면 가까이 만나게 하고 다음에 이때 정기적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젖샘 세포의 이 핵이 제거된 난자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핵이 난자
핵이 아까 제거가 됐는데 그 제거된 핵이 제거된 난자 속으로 복제하려고 하는 동물의 핵이 바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치환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기적 자극을 줘서 이게 가능한데,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핵이 제거된 요 난자를 대리모 자궁 속에 착상을 시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요 태어난 생명체는 아까 젖샘 세포를 제공한 요 암양과 똑같은 양이 태어나게 됩니다. 보통 수정은 암컷과 수컷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돼서 생명체가 생기지만 이 핵 이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정자 없이 핵 치환된 난자만으로 생명체가 태어나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장점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번거로운 교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명체를 번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컷 없이 암컷의 그 핵치환된 난자만으로도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번식력이 약한 동물이나 멸종 위기의 동물을 대량 번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보겠습니다. 필요한 유전자를 제한 효소로 잘라내어 특정 유전자를 추출한 후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에 붙여 넣어 새로운 유전자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유전자 전체를 조작하지 않고도 특별한 특성을 가진 유전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용 사례는 인슐린, 인터페론과 같은 의약품의 대량 생산, 유전자 변형 생명체 GMO라고 말이 들어봤죠. 이 GMO가 바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개발된 것입니다. 병충해에 강한 작물 또는 환경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 개발, 유전병 치료에도 바로 이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나온 말 중에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유전자를 잘라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로 이제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라내고 붙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작은 DNA를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낼 수는 없고요. 제한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냅니다. 특정한 DNA 서열을 인식하여 그 부위에 DNA 가닥을 결단하는 효소, 이 효소로 잘라냅니다. 이 제한 효소가 바로 가위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음에 인슐린이 뭐냐면 이게 일종 호르몬인데 혈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은 당뇨병에 걸리고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는데요. 인슐린을 바로 이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대량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론이 뭐냐면요,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입니다. 항바이러스성 단백질인데 이 인터페론도 유전자 제조합 기술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가위로 잘라내고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붙여 넣기 하는 기술인데요. 아까 이 가위 역할을 하는 것이 제한 효소라고 했죠. 대장균 체내에 들어있는 고리 모양의 DNA를 꺼낸다고 했습니다. 이 DNA를 동그랗게 말린 이 도너츠 모양의 DNA를 플라스미드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스미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위로 잘라내면 여기가 이제 이 부위가 없어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DNA는 바로 이 부위입니다. 필요한 부분을 제한 효소를 역시 자릅니다. 근데 이 부위를 요 아까 제한 효소로 잘라낸 대장균의 그 DNA 요, 요 부위로 우리가 원하는 DNA를 삽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삽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그랗게 말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DNA를 잘라서 붙여 넣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재조합된 이 유전자를 대장균에 집어넣습니다. 대장균에 집어넣는 이유는 이 대장균은 20분에 한 번씩 자기 증식을 합니다. 처음에 한 마리였지만 나중에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다시 네 마리가 되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네 마리가 여덟 마리가 되고, 여덟 마리가 16마리가 되고, 16마리가 32마리가 되고, 32마리가 64마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증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좀 전에 봤던 사장님 설명했던 요 인슐린 또는 인터페론을 우리가 요 대장균을 이용해서 대량 증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